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의료기기 분야를 좀 업무를 하면서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고령 친화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도 개념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이 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2030년 정도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 영역으로 조금 아이템을 잡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요. 일단은 그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들이 요양원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로 감염에 대한 어떤 그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있었고, 그리고 고령 친화라는 어떤 제품의 컨셉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유아용 그 시장을 뛰어넘은 지가 꽤 됐거든요. 그리고 그 요로 감염이라는 그런 질환을 뭔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 센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아이템 연구 결과에 의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기들 많이 걸리는 건 아실 것 같고, 근데 고령층에서는 사실 이 질환에 걸리면 합병증 이런 걸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좀 심각한 질환이긴 한데, 그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빠른 판별 그리고 대응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이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좀 지향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센서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뉴스레터 보고 참석을 했는데, 멘토링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뭔가 이런 점에 대한 개선점, 그 다음에 좀 시각이 너무 넓었던 거를 약간 전문화되게 이렇게 좁히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의욕만 앞서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베이스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을 가졌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화학분과는 그 화학연구원의 그 명예위원이신 최기령 박사님이 저희 전담을 하셨거든요. 초기에 저희 쪽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해외 논문까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또 찾아서 전화까지 주시고 하셔서, 그러면서 저희가 약간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좀 헤매고 있었는데 정리를 해주신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평가는 뭐 인생 살면서 늘상 겪는 일인데, 그 평가에서 또 이렇게 쓴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들은 게 너무 많은 걸 한다라는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평가자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평가. 일단 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선정도 되고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어떤 배우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뭐 직원들하고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 적극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발전, 성장 이런 면에서는 사람용으로 가기 전에 그 반려동물을 먼저 그 어떤 검증 차원에서라도 사업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이루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인용 기저귀 대상의 인체용으로 제품 개발하는 연구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작지만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회사로서 갖추는데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투여할 생각이고요. 안녕하세요. BKM 대표이사 유재화입니다. 저는 1990년 이래 금융 분야 전문가로 업무를 해오던 중 보다 좋은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금융 제작을 해보고자 2011년 독립하여 BKM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 다각화와 일환으로 반도체 특수배관에 도전하게 되었고, 정밀금융의
갈고 닦은 기술을 응용하여 차별화된 반도체 공정용 후고 배관의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후 현재까지 국내 굴주의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료전지라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를 창업해 보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전사적으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BKM은 2015년부터 반도체 특수배관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도체 특수배관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R&D 과제는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진동 저감 설계 배관 이음 장치입니다. 반도체 현장 중 진동이 심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진동 저감 설계를 적용해 배관의 기밀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공정상 배출되는 유독성 물질을 인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BKM의 독자적인 사출, 용착, 제조 공법을 적용한 다중 소재 배관을 제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법 개발 시에 여러모로 적지 않은 규모의 개발비가 투입되는데요. 이번 과제가 선정되어 회사 내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KM은 국가 제조 산업의 기반인 뿌리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업계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업계에 비해서는 R&D 지원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 해결 방안에 대한 기술 투자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멘토링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기술 상담이 있습니다. 멘토링 담당자였던 최기령 박사님의 1:1 상담과 한국화학연구원 실무 담당자와의 기술 상담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정물질로 인한 배관 부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의 대면 평가가 있습니다. BKM은 사실 R&D 과제를 창업 후 처음 도전해보는 터라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을 통해 큰 틀을 잡을 수 있었고 실제 대면 평가와 동일한 모의 대면 평가 및 평가 리포트를 통해 실제 R&D 과제 신청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 대면 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강습이 아닌 실제 대면 평가와 동일한 환경과 평가 리포트 발행을 통해서 실수했던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명쾌하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페루카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부사장이자 COO를 맡고 있는 이인덕입니다. 페루카는 2014년 6월에 루쿱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루카는 기존 경피형 약물 전달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파일럿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첫 번째 아이템은 오리지널 델타 로봇 3D 프린터였습니다. 다른 3D 프린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구조적으로 좀 독특한 프린터였고요. 그런 점이 좀 인정을 받아서 목표가 당시 5만 불이었는데 목표를 113% 달성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니들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일반적으로 니들이 한 100개에서 한 400개, 500개 정도 되는 패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품을 예시로 든다면 대략 한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요. 이 면적 안에 마이크로니들이 보통 한 300~400개 정도가 달려있죠. 마이크로니들 하나하나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마이크로니들 하나의 길이가 대략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미용 목적으로 나온 제품들은 좀 더 길이가 300 마이크로미터보다 짧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 긴 경우는 이제 의료용으로 실험을 다들 하고 있죠. 저희가
기존에 없던 제품을 새로 만드는 과정 중에 사실 그동안 저희가 뭐 양산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인 만큼 실험실에서 시작품을 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그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많은 점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부 R&D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몇 차례 잘 안 되는 적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기부 단체 메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고, 마침 저희가 지원하면 저희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상담, R&D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그리고 모의 대면 평가, 그리고 후속 상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R&D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의 대면 평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제목의 그 섹션 안에서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또 모의 대면 평가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조언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안한 주제와 관련된 사전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을 함께 제시하면 좋다라는 그런 조언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점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루겐 컴퍼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남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비자 기기이며 관련된 시장 규모는 연간 1132조 원으로 세계 경제의 4.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사 리얼루겐 컴퍼니는 스마트폰 터치 글라스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유리와 보호 필름에 집중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9개국에 강화 유리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이와 별도로 지문인식과 복곡면 성형이 가능한 필름 제조 기술과 관련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3D 포인 필름은 크게 지문인식과 곡면 디자인을 위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초음파를 사용한 온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가능해졌으며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을 활용한 스프링백 현상과 열주름이 없는 복곡면을 완성함으로써 터치글라스의 곡면 부위까지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R&D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많은 어려움과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제명부터 목표 및 일정 설정, 사업비 구성, 사업화 계획, 사소하게는 작성 분량까지도요. 그런데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어떤 과제는 선정되고 어떤 과제는 미선정되는데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알면 다음에 준비하기 더 쉬울 텐데 말이죠. 그러던 중 R&D 기획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모의 대면 평가, 후속 컨설팅 등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R&D 멘토링 캠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는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인 MES는 제품 주문에서부터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생산 활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장비의 운용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기에 MES 기반의 제조 공정 스마트화를 R&D 과제로 도출했습니다. 멘토링 캠프에서는 최근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하여 지원 사업이 많이 있으니 구분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컨설턴트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프로세스 기반의 R&D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의 대면 평가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이후 실제 R&D 과제를 준비하는 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멘토링과 후속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R&D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은 실제 사업계획서 평가 전문위원 경험이 있는 강사님께서 R&D 과제의 최신 경향 맞춤 설명뿐 아니라 작성 팁도 알려주셔 실제 모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모의 대면 평가와 후속 컨설팅은 평가 전문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코칭 및 제안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계획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R&D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상담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멘토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욕이 앞설 때 누군가 옆에서 좀 한 걸음 뒤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재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말 객관적인 게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저희 멘토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고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똑같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분이나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궁금한 사항을 강의 후 1대1 물어보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받아서 이후에라도 꾸준히 궁금한 점이 해소될 때까지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초기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렇게 진입 장벽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링 캠프를 통해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하고 해당 과제에 맞는 이렇게 사업 계획서로 탈바꿈될 수 있게끔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 멘토링 캠프는 R&D 정보 과제를 입문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와 동일한 프로세스 기반으로 사이트 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부터 모의 대면 평가의 과정들을 경험함으로써 실제를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대표자분이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모의 평가 후에 임직원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적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참여들 그런 대표자분 포함해서 임직원이 함께 좀 고민하고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BKM이 기술혁신과제에 선정되는데 멘토링 캠프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처럼 멘토링 이후의 홍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멘토링 캠프를 수료한 우수 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면 멘토링 캠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들한테 좀 더 이렇게 지원이 되려면 현업에 있는 이제 CEO나 이렇게 현업 사람들의 조언들이 조금 더 이렇게 멘토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프로그램 계획처럼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기업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